안녕하세요. 호라이 차트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도 굉장히 어려웠죠. 이 윗꼬리와 밑꼬리가 긴 형태의 음봉이 뜨기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21,150을 지켜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장에서도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프리장에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 500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모습이 오늘 또 반복이 된다고 하면 손절선은 2만 1000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다시 2만 600의 지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600도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제가 예상했던 상승 1파, 상승이 남았다라고 하는 예상은 빗나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1,150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지를 조금 남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 달은 그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주식 또는 매수의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혹시나 여기서 이제 매수를 보셨다는 분들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익절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TQQQ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제가 이전에 그 12월 20일경에 78달러 부근을 매수 시점으로 받고 나중에 이게 다시 상승하면 88달러 부근에 이 저항이 나올 때는 여기서 매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뭐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88달러를 다시 통과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였는데요. 지금도 78달러에 머물고 있어서 뭐 1차적인 매수,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매수를 보고 다시 또 상승에 대해서 그 익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재차 하락하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고 했었을 때 73달러 정도가 한 2차 매수 정도로 보게 됐고요. 여기서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셔야 이제 큰 손실이 나지 않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초 부근에 이제 3회 3파가 진행이 되니 5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489달러 정도 올라와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작되는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조정이 올 거니 매수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상단에서 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420달러, 뭐 400달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조정은 아직 이 하락하는 폭을 봤을 때 조정은 아직 이제서야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이 10월 23일부터 시작된 부분부터 12월 18일까지의 그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정이 현재는 한 0.38이 되돌림이 있다. 그게 382달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면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든지 아니면 0.5 되돌림인 35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둬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는 영상에서는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진 이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361달러를 1차 매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5 부근인 350달러를 또 매수 2차 매수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0.618 자리까지 318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기를 밟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그어놓은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매수를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게 진짜 손실이 나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기준이 명확히 없이 매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다렸다고 하는 자리, 저는 361달러로 보고 있지만 뭐 여기서 뭐 382달러로 보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매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선에 의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뭐 여기 올라가는 모습만 보고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팔란티어가 더 오르네 그래서 손절하고 또 팔란티어 갔더니 또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면 손절이 반복되면 계좌가 굉장히 줄어드는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게 익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어놓은 지지와 저항까지 좀 기다려보는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팔란티어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테슬라가 어디서 조정을 줄까가 좀 궁금했는데 팔란티어도 어디서 조정을 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5일 연속되는 하락이 조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아직 조정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좀 눌렸네라고 해서 매수를 보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봤었을 때 68달러를 1차적으로 다 줘야 하는 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68달러에서 1차 매수를 보시고 63달러에서 2차 매수를 보시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여기서 눌렸네. 그리고 오늘 혹시나라도 양봉이 뜨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급하게 또 매수를 보시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재차 하락을 했었을 때 손실이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파동이 1파동인데 조정을 안 주고 다시 또 올려버리면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위험한 매수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그어놓은 지지선들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팔란티어가 여기서 올라가면 보내줍시다. 저희의 돈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을 놓아주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수익을 내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팔란티어가 조정을 준다고 하면 68달러, 82달러, 57달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 이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관망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어저께도 큰 폭으로 하락하려다가 이 지지선을 지켜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1달러 부분을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 여기서 마지막 5파 남은 목표를 53달러라고 그어놨죠. 1차 목표 47달러, 50달러, 53달러니까요.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상승한다고 했었을 때 1차, 2차, 3차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본다고 했었을 때 이게 파동상 36달러를 깨면 이게 파동이 무너지면서 하락의 전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6달러는 손절 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아이온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이 하단 추세선을 다시 안착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큰 차트로 봤었을 때 이 하단 추세선과 고점 추세선의 상방 웨지를 다시 올라타서 이제 큰 하락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그려보기는 합니다. 이거를 조금 주황색으로 표시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이 상당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상방 웨지, 삼각 수렴을 만들어서 하락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한 3월 초까지는 모르겠고 한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 1월까지는 단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매도를 해서 이 최대 156달러에서는 모든 엔비디아를 정리하시고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구워놨던 뭐 141달러 당연히 돌파해야 되고요.
146달러는 지지선으로의 더 이상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전고점인 152달러도 한번 지켜볼 자리이긴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분할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어저께 하락은 주긴 했지만 요 고점 추세선이거든요. 23년 5월의 고점과 24년 6월에 그어놓은 고점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좀 강력한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오늘 상방향으로 오르되 그렇게 높기까지 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244달러 부근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시면 삼각수렴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파 상승을 기대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보시고 244달러에서 매도 한 5% 정도 되겠네요. 5%의 수익을 보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아니시라고 하면 우파 상승 목표인 261달러까지는 잡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파동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5파 상승도 1월 이내는 다 종료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이제 서서히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쏙3도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상승할 것을 감안했을 때 상승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일단은 그 쏙3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패러럴 채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상단을 돌파해서 다시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1차적으로는 이 상단 패러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는 32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돌파하려면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파를 해줘야 진정한 돌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쏙3가 다시 상승 추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이 패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미국 장 속에서도 8개의 차트를 봤고요. 그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잘 하시면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익절을 보실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기면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